네, 오늘 투자 알고리즘 시간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수석 매니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장에 모시게 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5% 가까운 폭락을 나타냈는데 트럼프 리스크인 걸까요?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첫 번째는 추가 하락이 더 발생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대한 하락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하락을 더 포인트를 두고 현금을 확보를 해놔야 됩니까? 아니면 매수로 접근해야 됩니까? 추가 하락이 더 발생할까요? 일단은 지금은 단기 반등은 가능한 구간까지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어제 먼저 S&P 먼저 살펴볼까요? 5,615포인트, 14포인트 선까지 어제 불어 종가가 좀 나왔는데 보면은 일단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봐도 기술적으로 240일 이평을 좀 이제 도착을 하면서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7,500포인트 하회를 했습니다. 241 이동평균선 마찬가지로 강하게 좀 뚫고 내려가 버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을 봤을 때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구간까지는 좀 왔고요. 다만 추세를 좀 되돌리기에는 분명히 좀 에너지가 모여야 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지금까지 그리고 취임 이전부터의 발언들을 좀 모아보면은 사실 트럼프는 그렇게 증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관철시키는 게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2026년에 미국도 이제 중간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다. 그때부터 이제 돌입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선거 기간 때까지는 트럼프가 그렇게 증시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 정권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다라고 분명히 좀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울퉁불퉁한 구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말씀은 지금 지수가 하단까지는 다 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단기 반등 가능한 구간 정도는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도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는 그래도 그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번씩 강하게 고를 만들어줄 때 많이 내려왔을 때마다 한 번씩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기대를 여기서 이제 무언가 정고점이라든지 강한 상승 추세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반기 길게 보면 올해 내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내려왔다가 또 일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암담한 답변인데 일단 계속 올해 연말까지 좀 길면 이렇게 떨어지고 상승하는 것이 반복될 수 있다. 조금 깊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다만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시면요. 자, 외국인 순매도거든요. 지금 3월 달에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외국인이 팔자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세는 환율 때문에 사실 시장이 안 돌아온다라는 분석이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매도는 언제쯤 매수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일대 그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그 해외 IB 쪽에서도 이런 리포트들이 쭉 나왔습니다. 글로벌 이제 섹터 국가별로 이제 로테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 증시도 밸류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PBR 0.8에서 1배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이고요. 플러스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지금 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매도가 거의 작년 여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수급이 들어올 만한 룸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팩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 돌아오느냐를 봐야 됐을 때 결국에는 달러가 조금 꺾여주면서 달러 약세가 좀 지속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살짝 내려오긴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외국인이 뭔가 매수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으나 지금 살짝 혼재되어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들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보면은 이제 미국 CPI, 2월 CPI가 발표가 예정인데 만약에 지금 컨센은 소폭 그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한 2.9%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컨센대로 나와준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여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물가가 둔화가 좀 안 된다 하면은 다시 달러가 강세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시기는 조금 더 뒤로 밀릴 수가 있다는 점 이제 내일 CPI 지표를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CPI 지표 좀 중요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세
있는데 아직은 확실치 않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요. 반도체랑 2차 전지 그러니까 미증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의 주도주기도 하죠. 엔비디아의 급락 그리고 테슬라의 급락이 오늘 시장의 이 주도 섹터의 급락을 또 다시 한번 부추겼는데요. 빅테크 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거둘까요? 뭐 저점 매수 혹은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빅테크들이라고 하는 뭐 M7이라고 계속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단순 M7만 두고 봤을 때는 사실은 뭐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오히려 M7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 기술주들에서 폭락이 좀 많이 있는 것들은 뭔가 트럼프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또는 AI 관련된 뭔가 특화된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빅테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이런 쪽은 오히려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국내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을 같이 봤을 때 먼저 반도체 먼저 보면요. 그나마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DDR5 16기가 메모리가 현물과 선물 모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메모리의 이런 다운 사이클이 좀 끝나는 게 아닐까? 2분기부터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지표들이 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이제 메모리 쪽 관련해서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디램 관련돼서도 아마 가격 상승으로 좀 압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원재료, 뭐 메탈이라든지 이런 원재료 가격은 거의 바닥권을 유지는 하는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일 보면은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일론 머스크가 계속 미국 중심주의적인 트럼프와 같이 행보를 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전기차를 뭐 불매한다든지 이런 운동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럽 지역 쪽에서의 테슬라 매출을 깎아먹는 그런 부분으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국내 2차 전지 종목들도 함께 좀 다운 리스크를 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메모리 단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를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에서는 전자가 제일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보다는 밸류적인 부담이 네. 좀 덜한 부분 그리고 전자 보면은 사실 거의 박스권이에요. 네. 지금 뭐랄까 약한 박스권에서 지금 보면 하단까지 다시 도달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수급이 좀 받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선에서는 일단은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정도 바닥권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상반기 혹은 연말까지도 이런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고 좀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포트폴리오를 방어주로 구축하는 건 어떨까? FUN이라고 해서 뭐 음식료, 유틸리티, 엔터 이런 업종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뭐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FUN이라고 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업종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뭐 푸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삼양식품이 중심이 되는 것 같고요. 미주 쪽으로 이제 수출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거나 또는 최근에 가격 인상들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재료들이 워낙 강하게 좀 뛰어 올랐다 보니까 최종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가격들이 살짝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방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푸드 전반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 있거나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들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틸리티야 뭐 경기 방어주로서의 성격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중에서도 뭐 LNG 관련돼서 조금씩 주목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이 그 중에서도 좀 스페셜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엔터 같은 경우는 어제 보면은 뭐 JYP를 비롯해서 일부 엔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빠졌습니다. 뭐 중국의 이제 뭐 양회가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들, 재료 소멸에 대한 여파 그리고 일부 실적에 대한 너무 높아진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중복된 결과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엔터도 관세 폭격의 무풍지대라고 계속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올해 많은 그 대형 가수들이 다시 한번 이제 컴백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엔터도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순위로 보면은 저는 이 중에서는 일단은 뭐 푸드 그다음에 엔터 정도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푸드 그리고 엔터, 푸드 쪽에선 삼양식품이 대장일 거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엔터 안에서 궁금한 게요. 어제 JYP 엔터가 좀 10% 가까이 급락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중국 관련돼서 이제 기대했던 부분들이 많이 네. 있죠.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미디어 엔터 양쪽에 대해서 하나의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처럼 작용이 됐던 부분도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높아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조금 뭉쳐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의 실적을 모두 꺾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어느 정도는 지금 차익 실현성 매물이 섞여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조금 현재 가격대 7만 원 초반대에서 좀 있는데 이것을 지지한 이후에는 그래도 원래 궤도인 상승 궤도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만 원 선 초반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고 이 실적을 충족해 줄까라는 부분에 대해 물음표가 생겼던 JYP였습니다. 자, 저희 다음 알고리즘으로 넘어가 보시죠. 조성 방산 전력기기입니다. 저희 조방전 정말 많이 하고요. 사실 시작을 최근에 지지해준 가장 큰 섹터들이기도 하잖아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자, 시장 대비 선방.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오늘처럼 급락하는 장에서는 많이 떨어진 낙폭과들을 사는 게 아니라 되게 잘 버텨주는 종목을 사야 된다. 근데 그 주인공들이 좀 조성 방산에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 방산, 이 폴란드 2차 계약이라는 최근에 모멘텀도 있었고요. 접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방사는 계속 좋은 환경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러우 전쟁 이후로 방산 사이클은 시작은 됐거든요. 시작은 됐었는데 물론 종전이 되면은 이게 그럼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살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얘기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유럽이라든지 나토 쪽 전체적으로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사이클이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신냉전에 대한 얘기까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금 뭐 우러 종전이 합의되는 것도 사실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러시아 쪽에 좀 유리하게 트럼프가 좀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뭐 몇 개월이 아니라 뭐 한국전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정도 첫 회담 이후로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합의가 걸릴 때까지는 이 모멘텀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 관련된 숫자로 좀 봤을 때 작년에 이제 한국 방산 전체 수출은 한 100만 달러 100억 달러 정도 미만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연된 수출 수주 물량만 해도 약 94억 달러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신규 수주가 계속적으로 엎어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역대 최대의 또 한 번의 이제 사이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올해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이클이 지속되는 한 해는 방사는 계속 가져가야 될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탑픽 업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관세라는 게 지금 전방위적인 공격이 올해 상반기, 길게는 올해 내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전쟁, 관세 전쟁과 실제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뭐 위기감,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는 한 해는 방산 사이클은 분명히 이제 포트에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면요. 한국항공우주거든요. 최근에 가장 많이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방산을 넘어서 우주항공 쪽으로도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 같고요. 방산 섹터의 특징이라 함은 그동안 가던 종목만 가던 거였는데 최근에는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처럼 작년에 횡보를 길게 겪었던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잖아요. 이쪽에 대한 시선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보면은 뭐 종목들이 새로운 종목이 나왔죠. 항공우주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를 좀 갱신하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K 로키드 마틴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뭐 전차라든지 뭐 자주포 이런 쪽에는 워낙 우리가 또 포의 진심인 나라였기 때문에 기존에서도 다른 국가들의 기술력 대비해서도 훨씬 또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뭐 유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매출을 잘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보면은 결국 이제 뭐 전투기라고 요약을 할까요? 완쟁이라고 표현도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국내의 이런 무기 포트폴리오에서는 약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좀 꼽혀졌었죠. 실제로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영업이익도 컨센 대비해서 한 35% 하회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 군비 증강 사이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게 첫 번째로는 필리핀 향이 있습니다. 이제 동사 이제 FA-50이 지금 한 12대 정도 공식적으로 지금 주문에 관련돼서 필리핀 정부로부터 내용을 받았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규모만 보면 거의 1조 원이 넘습니다. 이제 올해 한국항공우주가 원래 가이던스를 내놨던 게 한 완제기 기준에서 한 1.4조 정도 완제기 수출에 관련돼서 이제 가이던스를 내놨었는데 필리핀 FA50 향으로만 해도 1조 원이 넘게 채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벌써 지금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한국의 이런 강력한 무기 체계에서 조금 소외됐었던 전투기 부분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게 한국 항공우주의 지금 수급으로서 증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로 보면은 이제 사우디 쪽에서도 한 달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KF-21 관련해서 사우디 쪽에 우리나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거 전투기 한번 써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뭔가 긍정적인 재료들이 나오고 사우디도 결국 이제 군비 증강 사이클에 돌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게 실제로 수주까지 이어지는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면은 작년까지 갖고 왔었던 현대로템이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런 강한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항공우주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조금 더 길게 봐도 좋다라는 답변 챙겨봤고요. 마지막으로 조선 한번 체크해 보시죠. 조선이 잘 나가긴 하는데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발주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다. 조금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증권가 리포트 내용입니다. 어떻게 조선은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주가가 올라왔던 게 살짝 사실은 이제 실제 지표가 따라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뭐 내러티브 이야기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왔던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워낙 계속 K조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죠. 이제 한미 거의 동맹의 가장 주축으로 뭐 군함이라든지 뭐 MRO 사업 플러스 LNG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한국조선에 많이 부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가를 실제 나오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조선 관련된 지표보다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는 리포트는 조선 사이클이 안 좋다라기보다는요. 이런 지표들 대비해서 주가 너무 빨리 먼저 올랐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표가 올라오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실적으로 증명하면서 주가가 맞춰지는 데에 대해서 기간 조정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이제 LNG 관련돼서나 또는 미국과의 함께 이제 동맹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군함 관련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여기도 조선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좀 뭐 방산 이런 쪽으로 같이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몇 종목들은 충분히 좀 모멘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다만 지금 살짝 내려왔을 때 사야 되냐 그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제 하방에서 네. 올라온 차익 실현성 그리고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말씀 주신 MRO 쪽으로 한화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은 조금 더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실 조정을 받은 지 얼마 기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 이후에 좀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수석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